과학산후조리원 파트 2맘마 먹을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미시세계는 매우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를 다루는 세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이네요. 거시세계는 매우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를 다루는 세계다. 이 역시도 맞는 내용이죠. 디귿, 미시세계는 천체와 같은 거대한 구조를 연구하는 세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체와 같은 거대한 구조는 거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번 보면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1번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다. 맞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거시세계라고 한다. 거시세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미시세계라고 한다. 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맞는 내용이죠. 별과 은하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미시세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별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고 우리는 충분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뭐라고 하죠? 거시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번이죠. 세포는 광약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거시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세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있나요? 그 학생 있으면 저한테 꼭 댓글로 아니면 DM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저 방송국 출연시켜가지고 저도 옆에서 저 홍보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포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은 거시세계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미시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길이와 시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측정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1번 한번 보도록 하면 손가락의 마디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로 길이를 측정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세슘 원자 시계는 현대에 개발된 가장 정확한 시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슘 원자의 뭐예요? 진동수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죠. 그게 현대 시간의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죠. 3번 맥박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한다.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 그 이전에 옛날에는 이 맥박 역시도 일정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4번 보죠. 해시계는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한다. 이것도 해시계 앙부일구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보죠.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빛의 일정한 속도를 이용하여 빛의 시작점에서 목표점에 도달한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상황 틀렸습니다. 요거 왜 틀렸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측정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센서가 빛을 뿅 하고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요것을 측정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갔다가 어때야 돼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만 도달한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세계는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건 이제 좀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10의 9제곱분의 1로 써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은 건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이하의 크기 범위에서 일어난 현상을 다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죠.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농도는 단위가 없는 기본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도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농도 어떻게 표현했죠? 일단 일정한 부피 내에서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그렇죠? 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길이와 물질량에 대한 기본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2번 보죠. 전류 전압 에너지는 기본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V는 IR이죠. 여러분들 한참 기웠을 때 V는 IR 기억할 건데 여기에서 요 I 전류만 기본량입니다. 전압은 기본량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뒤에 나왔을 때 이제 일과 연관이 돼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량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량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7개 있습니다. 요 7개 지금 저보고 써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써서 만약에 못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성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기본량은 과학연구에서만 쓰인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이거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쵸?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기본량은 다른 기본량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고유한 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본량은 고유한 값이에요. 그것만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 개? 7개고 이걸 나보고 써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학에서는 기본량마다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 7개의 기본량은 자기에게만 맞는 단위가 있어요. 그것만을 사용한다는 걸 체크하시면 5번의 답은 5번이 되고 6번 보죠. 시간과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기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왜 맞냐라고 물어보면 그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 이거 왜 맞냐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니은 보죠.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때는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다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별을 우리 과학실에 있는 현경으로 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빛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측정하려면 그렇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예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한 시간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구를 이용해서 한다?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디귿이 맞는다라는 걸 표현해서 6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이것도 한창 키웠을 때 여러분들 그 크기 측정하는 걸 했었을 겁니다. 중2 맞나? 그렇죠? 뭐 맞든지 말든지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일단 기억을 보시죠. 두 도시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도시의 거리가 얼마죠? 925km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측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 요 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책을 다시 찾아보든가 알아내야 될 겁니다. 과학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모른다라고 하고 지금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제 클리어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잔소리 했지만 우린 결국 요것을 이용해서 두 도시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925km 이용해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음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 각도를 측정했다. 그렇죠? 요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막대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죠. 그리고 그때 생기는 이 각도가 무엇과 똑같음을 알 수 있죠? 위도와 똑같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기계식 도구를 사용해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다. 이 당시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죠. 현대의 시간 측정 기술에서 원자시계는 어떤 원리를 사용하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전자의 이동 속도를 이용해 측정한다. 아니죠. 전기 저항을 이용해 측정한다. 역시도 아닙니다. 태양의 위치 변화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건 옛날 얘기죠.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 측정한다.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는 진짜 안 잊어먹겠죠. 뭐예요? 이거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왕 진동수 나왔으니까 여기에 첨언을 하자고 하면 요 진동수가 세슘이 엄청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이 진동수가 엄청나게 커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91억 번 이상, 92억 번 이상이었나요? 뭐 그렇게
진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진동수에 의해서 정밀함을 체크할 수 있음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8번의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고 5번 보면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것은 현대 시간 측정 기술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하나의 물리량의 값은 한 가지 단위로만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물리량 값은 한 가지 단위로 표현한다. 요거 틀린 내용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속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력이라는 것도 물리량이에요. 유도량 역시도 물리량입니다. 이 속력은 미터 퍼 세크라는 길이와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죠. 물리량의 값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은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 접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 뭐 나노, 마이크로, 키로, 메가 같은 것들 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킬로그램과 미터는 모두 기본량을 나타낸 단위다. 킬로그램은 어떤 거에? 질량의 기본, 미터는 길이의 기본, 우리 7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물리량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단위가 추가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자,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 괄호에 알맞은 접두어와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거 1000이 몇 번 곱해져 있어요? 2번 곱해져 있죠. 이거 100만 단위죠. 1 메가 암페어. 이제 메가의 단위는 큰 M을 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죠? 0.000001이죠. 지금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형태죠. 그리고 10의 6제곱분의 1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의 단위는 이제 뮤로서 표현하죠. 그래서 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00g 같은 거, 1000은 어떻게 한다고요? 킬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kg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를 가보면 GPS 시스템이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레이저 빛을 이용해 물체의 거리를 계산한다. 요건 이제 우리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기파를 이용해 물체의 거리를 계산한다. 요 얘기는 위성이 GPS 수신기에게 전달하는 그 형태입니다. 좀 크게, 아주 크게 얘기하자면 요것도 답이 될 수는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GPS가 그냥, GPS래요. 위성이 그냥 GPS 수신기에 신호만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가 GPS 시스템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답이 쓸 게 없으면 얘를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지구 자전 속도를 이용해 물체 거리를 계산한다. 이 역시도 틀린 내용이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푸코의 진자입니다. 산부인과 때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온도 변화를 통해 물체의 거리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5번 위성에서 보낸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한다. 그렇죠. 최소 몇 개 이상? 4개 이상입니다. 4개 이상의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게 아주 작은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 또 상대성 이론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요거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요것을 통해 GPS 시스템 체크할 수 있고 1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죠. 유도량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줄은 뭐죠?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단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속도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킬로그램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킬로그램은 기본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량, 누구에 대한? 질량에 대한 기본량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속도와 줄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가속도 같은 경우는 S와 M이라는 길이와 시간을 이용해서 표현된 유도량이 될 겁니다. 자, 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세요. 기억나실까요? 저는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1과 에너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에너지 어떻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 일단 1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F 곱하기 S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F 같은 경우는 힘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거리를 만들죠. 예. 이것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위치 에너지 mgh. 이런 거 다 기억해야죠.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도량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가도록 하죠. 다음 중 기본량과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기본량은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다른 물리량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기본량에 대해서는 그 고유한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이 고유한 값이라는 걸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맞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기본량에는 길이, 질량, 시간, 전압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쵸? 아닌 것이 하나 있네. 잡았다 요놈. 누구죠? 전압입니다. 전압은 기본량이 아니에요. 누가 기본량이라고요? 전류가 기본량입니다. 암페어가 기본량인 거 꼭 기억하시면서 니은은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국제 도량형 총회 CGPM에서 정한 SI 단위기를 따른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투머치한 친구들이, 야, 이거 국제 도량형 총회가 CGPM이 맞나? 뭐 요런 거 맞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맞을까 틀릴까 요런 거 고민한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학 문제 뭐 그런 것까지 뭐 이거 약자 문제 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맞는 표현이면 맞게 될 겁니다. 요런 짜잘한 곳에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않게끔 할 거니까 요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 문제 풀 때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애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정말 짜잘한 거 하나에 이거 맞을까? 그냥 웬만하면 이런 건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속력의 기억이죠. 속력의 단위는 길이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누가 봐도 길이와 시간의 단위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농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농도의 단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농도의 단위, 어떤 부피 내에 얼마나 많은 개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뭘로 한다고요? 뭘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니은은 틀렸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길이의 단위만을 이용해서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 부피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 시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 부피 구했죠? 이 각각이 다 뭐예요? 길이의 개념인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미터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길이의 단위만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이어폰의 제품 정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량이 나왔고 배터리 용량, 사용시간, 제품 크기가 나왔는데, 이 표시된 정보 중 유도량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도량이 어떤 기본량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질량은 뭡니까? 얘는 아주 중요한 기본량입니다. 그렇죠? 그람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이건 기본량의 개념이죠. 자, 여기 근데 누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입니다. 암페어 곱하기 이 H는 뭐냐? 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암페어 곱하기 H로 표현하고, 요 H는 기본량 중에 기본량인 누구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600 세크로 표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배터리 용량은 누구와 누구의 기본량? 길이와 시간의 기본량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있죠? 제품 크기죠. 제품 크기 역시도 가로, 세로, 두께를 곱해서 만들었다. 요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뭡니까? 그렇죠. 수학 시간에 그렇게 좋아하는 부피가 되는 것이죠. 부피는 결국 길이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본량이라면 길이의 기본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파트 2 맘마까지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중학교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내용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가셔서 한번 체크하고 우리 여기 다시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날 산후조리원, 이거 조금 더 다른 맘마를 먹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시죠.